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두고 부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류 충돌 위험을 간과하고 동굴 조사도 부실하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공식 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 건설 예정 부지 인근에 위치한 철새 도래지는 모두 4곳, 하도리와 종달리, 오조리, 성산 남원 해안 등입니다. 제2공항 부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하도리 철새 도래지와의 거리는 8km. 국토부의 조류 충돌 위험 기준인 13km보다도 가까워 입지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제2공항 예정 부지 안에 위치한 동굴 실태 조사도 논란거리입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는 숨골 8개가 반영됐지만 환경단체들의 조사에서는 69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공동조사자 제의를 했고 그게 자신이 있다면 이게 숨골인지 아닌지, 국토부가 조사한 거는 숨골이 맞는지 그런 거를 공동해서 확인해 보면. 국토부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식 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철새 도래지가 인근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5차례나 충돌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먼지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심각도라든지 발생 가능성 이렇게 이 2가지 요인을 곱해서 이렇게 위험성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의 다 1단계 정도로 위험성이 낮다는. 동굴 실태 조사 역시 109개 지점을 기준으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진 결과이고 환경단체가 69개라고 하는 숨골은 빗물이 스며드는 틈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국토부가 실시했다는 조류 충돌 분석은 철새별 이동 고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제2공항 건설 예정 부지 내 이동 경로는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비행 고도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얘들이 휴식하고 이동하고 또는 생활 번역을 하는지가 밝혀져야지만 실제 조류 항공기 충돌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부실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도두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공사기간 하수처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처리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유입되면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바다로 흘려보냈던 도두 하수처리장. 오는 2025년까지 하루 처리 능력을 현재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고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하게 됩니다. 문제는 공사 기간에 도두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하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미 처리 용량이 포화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동부 처리장 증설을 속도내 분산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사를 그대로 이걸 처리하면서 할 수 있다. 또 앞으로 2025년이 되면 그때까지 중간 지점에는 현재보단 하수 용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제주와처럼 몰리는 것들을 나눠가지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득하느냐, 지원책 마련하는 문제는 있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는 공사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처리 방안을 찾겠다면서도 월정리 주민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도두 처리장이 완공되기 이전에 이 하수 처리가 분산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해나가겠습니다. 일몰을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도 쟁점이었습니다. 제주도가 도시자연 구역 지정과 같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려는 고민이 부족하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지방채부터 발행하거나 섣불리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 수렴 이런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이런 사업들을 중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게 해수책이라면 당연히 도시자연공구역으로 지정해 가야지 저희들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도시공원을 이렇게 매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 안 한 게 아니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는 생각이. 원희룡 지사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수차례 보도한 모 신문사 행사에 1억 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선심성 예산이라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초중학생의 8.2%가 따돌림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의뢰를 받은 제주국제대 산학협력단이 4, 5, 6학년 초중학생과 중학생 1,4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8.2%인 11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경험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많았고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따돌림 피해 경험은 114명인 반면 가해 경험 응답자는 51명에 그쳐 따돌림과 장난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회의시설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도민들에게 주식을 팔아 모은 돈으로 지은 건물인데요. 배당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주주들의 불만이 컸는데 결국 제주도가 22년 만에 개인들이 가진 주식을 다시 사주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7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해 공모한 도민주는 426억 원어치, 개인 4천여 명과 기업 80여 군데가 사들여 공사비의 4분의 1을 모았습니다. 카지노와 면세점, 아울렛과 한라산 케이블카 사업으로 흑자를 내서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3년 문을 연 컨벤션 센터는 이런 사업들은 하나도 하지 못한 채 해마다 적자만 냈고 배당금은 한 푼도 주지 못했습니다. 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2012년에는 컨벤션 부지에 호텔을 지은 부영주택이 제일동포 200명의 주식만 57억 원을 들여 대신 사줬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내년부터 3년 동안 68억 원을 들여 개인 주주 3,800여 명의 주식도 액면가인 5천 원씩에 다시 사주겠다며 동의안을 제출했고 도의회는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설립 당시에 그 사장님 그리고 임원진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사장님 임원진들 이번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까? 예, 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흑자를 내고 또 이걸 통해서 도민들의 주식에 투자한 분들의 염원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6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도민주 논란은 22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게 도민주를 공모해서 사업을 벌였다, 약속도 지키지 못한 채 세금으로 돌려줬다는 교훈은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대형 사고가 잦던 서귀포시 산록도로변에 구간 단속이 시행 중인데요. 1년 가까이 운영한 결과 실제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 서둘러 구조에 나섭니다. 산록도로를 지나던 승용 차량이 다리 아래로 떨어지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왕복 2차선에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중산간 도로다 보니 과속을 하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경우가 부지기수. 이곳 산록도로는 길이 곧게 뻗어 있지만 폭이 좁은 중산간 도로에서 제한 속도가 6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 1월 산록도로에 구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소로름 전망대에서 광평 교차로까지 총 4개 지점에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평균 시속 60km로 제한했습니다. 구간 단속을 시행한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는 3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평균과 비교하면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옛날보다는 아무래도 속도가 좀 줄었죠. 저 카메라 설치해 놓으니까 약 10년째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느낀가 봐요. 그것 때문에. 단속이 효과를 보자 경찰은 당장 내년부터 제주시 외도동과 노형동으로 있는 우평로와 연삼로 등 도심 주요 도로 5곳에 구간 단속을 확대합니다. 고속 주행률이 높은 도로에 대해서만 일단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심권에 좀 집중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에 보행자가 많아서 보행자 사고율이 높습니다. 경찰은 매해 서너 구간씩 구간 단속 도로를 늘려 앞으로 5년 안에 24개 도로에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통합 신공항을 어디에 지을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돼 왔는데요. 이전 후보지가 있는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들이 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를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대구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터를 정하는 주민투표 방식이 결정됐습니다. 후보지가 2군데인 군위 군민에게는 투표용지를 2장 주면서 우보면과 소보면에 각각 찬반을 묻고 의성 군민에게는 투표용지 1장을 주며 비안면에 찬반을 묻습니다. 세 지역의 찬성률에다 군민의 투표 참여율을 50대 50의 비율로 점수화해 더합니다. 군위군 우보면의 점수가 높으면 우보면 단독 후보지를, 군위군 소보면이나 의성군 비안면이 높으면 공동 후보지를 공항터로 선정합니다. 군위 군민 100명, 의성 군민 100명이 대전 합숙소에서 2박 3일 토론을 벌여 이른바 수기형 민주주의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질문도 많이 했고 또 의견도 많이 냈기 때문에 저는 이 수기형 시민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는 오는 28일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심의 의결합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4일과 5일 의성군과 군위군에서 공항터 주변의 지원 계획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엽니다.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하고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해서 내년 1월 21일 날 최종 이전지가 선정이 됩니다. 내년 1월 21일 군위와 의성에서 이번에 정한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하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지어질 장소가 정해집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늘 표정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북서부를 시작으로 비가 내린 뒤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안개가 짙게 끼겠고 도로가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교통안전 및 시설물 점검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이 7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5도나 낮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동부가 12도, 남부가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6도, 북부와 동부가 14도, 서부가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비가 오겠고요. 현재 기온 1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차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풍랑특보도 발효될 걸로 예상되고요. 물결도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점차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년 1월 9일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인데
법원은 지난 4월 버자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버자야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도 4조 원대의 국자 투자 분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상습 갑질 폭행 논란을 빚은 제주대병원 A 교수가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논란을 빚은 제주대병원 A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A 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물리치료사 4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는 성명을 통해 법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고 죄질이 불량한 A 교수 사건을 엄중 처벌해 갑질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가을 연이은 태풍과 잦은 비 날씨에 감귤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 감귤관측조사위원회가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 3측 관측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상 생산량은 49만 2천 톤 안팎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52만 8천 톤과 비교해 3만 톤가량 줄어든 것으로 잇따른 가을 장마와 폭우, 태풍 등으로 낙과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지역 농협 등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서귀포시 지역 농협과 상인 등 6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농협은 상품 규격 외 감귤은 당도가 10브릭스를 넘어야 출하할 수 있는데도 9브릭스대에 그친 감귤 300kg을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적발된 6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제주마는 독립적인 품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제주마는 유럽 경주마와는 유전적 거리가 아주 멀고 몽골 토종마 집단과는 서로 다른 무리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마는 독립적으로 진화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